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강좌에 이어서 암세포 식별 결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그 스코다 결과로 얻어진 N데이터 포맷에서 그 암세포 식별 결과하고 그거를 얻기 위한 그 인퍼CMV 그 결과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어떤 포맷으로 저장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다음에 그 CMV 패턴을 그 시각화해서 보는 부분, 그다음에 그 투머 셀만 골라서 시각화해 보고, 그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CMV가 어디에 그 어느 지노믹 스팟에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거 CMV 패턴을 차원 축소해서 그 투머 헤테로지니어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확인하는 부분, 이 정도로 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번에 그 스코다를 돌려서 그 다운받은 스코다 결과 파일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배포해 드린 그 어, 이그젬플 주피터 노트북에서 불러와서 또 그 암세포 식별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가져오려면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C 요 단계에서 첫 번째 코드셀 실행하시면 드라이브 마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돼 있는 경로로 가서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경로 설정을 그 저번처럼 똑같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 드라이브에 그 스코다 워크샵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돼 있는데, 내 드라이브에 가면 스코다 워크샵 있고, 여기에 있는 요 그 첫 번째 파일, 요게 이제 그 저번에 스코다를 돌려서 다운받은 그 결과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 파일명 복사를 해서, 뭐 이미 여기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요 D라는 변수에는 경로가 저장돼 있으니까 그 경로 안에 있는 그 요 파일 명을 그 붙여서 업로디드 파일이라는 스트링을 만들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경로하고 그다음에 파일명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압축을 해제를 해서 그 콜랩 서버에 그 업로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압축 해제해서 그 콜랩 서버 메인 폴더에 이런 파일이 생겼는데, 실제로 요 폴더 뷰 한번 보면 거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콜랩 서버로 그 엔데이터 가져왔고요.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그 패키지들, 필요한 패키지들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일부 패키지들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다시 실행을 해서 그 인스톨을 하시고요. 보통 넘파이, 판다스, 사이파이, 매트플롯, lib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주석 처리해서 안 깔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패키지들 지금 인스톨이 되고 있는데 뭐다 깔려 있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깔고 패키지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다 깔았으면 실행을 시켜서 패키지들 불러오고요. 그래서 패키지들 또 불러와졌고, 그러면 스캔파이가 제공해주는 read h5ad 이걸로 이제 그 데이터 로드하고요. 뭐 저번하고 똑같이 이제 15,000셀에 21,517개 유전자가 있는 셀 바이 진 매트릭스가 이 엔데이터에 포맷 그 저장돼 있고,
그 암세포 식별과 관련된 내용도 OBS 필드의 일부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퍼 CMV 결과는 요 XCMV에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세포 식별할 때 인퍼 CMV를 먼저 어, 실행을 시켜서 카피 넘버 패턴을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요 투머 DC라는 여기에 투머 디시전 결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CMV 스코어는 이게 인퍼 CMV가 그 생성해준 스코어인데 그거 가지고 암세포냐 아니냐 이거를 디시전을 내린 게 아니고 저희는 그 투머 스코어라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서 그거 기준으로 특정 스레시홀드가 넘으면 투머고 그거보다 작으면 노말이다 이렇게 디시전을 내려서 여기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면 먼저 요 OBS 필드에 있는 투머 디시전 한번 확인해 보면 요거를 복사를 이렇게 해서 OBS 필드 안에 있는 투머 EEC 얘는 그 범주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value count 이렇게 해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셀 개수는 15,000개인데 그 중에서 1,366개는 노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4,297개가 나머지 다는 아니지만 4,297개는 투머 그다음에 337개는 그 언클리어 이게 투머인지 노말인지 조금 애매하다라고 이렇게 그 마킹해 놓은 부분이고요. 요 디시전은 뭐 기준으로 만들었냐면 투머 스코어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투머 DC 말고 스코어를 보는데 요거는 수치형이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빈 개수를 한 그 60개 이렇게 해서 보면 수치형이고 보면은 요 위쪽 부분에 그 있는 그 막대들이 투머셀로 디시전이 내려진 애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노말셀로 디시전이 내려져서 여기 X축이 투머 스코어고요. Y축은 셀 개수죠. 물론. 그래서 여기 뭐 스레시홀드가 0은 아닌데 어쨌든 두 개를 적당하게 그 바이노미얼 피팅을 해서 그 스레시홀드를 찾은 다음에 그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암세포, 작으면 노말이고 스레시홀드 근방에 있는 애들은 이게 조금 사실 아리까리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 범위 안에 스레시홀드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위에서도 보셨지만 언클리어로 이렇게 그 저희는 해놨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뭐 걔네들을 다 투머 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노말 셀로 그냥 해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분석 과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여기 XCMV 같은 경우는 그 매트릭스인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OBSM의 XCMV가 되겠죠. 이건 어레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쉐입을 보면 15,000 바이 1699. 그래서 15,000은 셀 개수고요. 각각의 셀에 대해서 어, 그 1699개 지노믹 스팟에 대한 CMV 값들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돼 있고 얘는 어레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이 카피 넘버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는 뭐 저번에 다 했던 부분이고요. 했던 부분이고 여기까지 다 했었죠. 요것도 했고 예, 여기 CNV 및 투머 셀 아이덴티피케이션 결과 해서 물론 스코다 돌릴 때 투머 셀 아이덴티피케이션 체크박스가 체크가 돼 있었어야지 이제 이 결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거를 언체크했으면 결과가 없겠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게 들어있고 그 레퍼런스 셀 타입으로 사용된 거가 어떤 셀 타입들이 레퍼런스로 사용됐는지 여기 CMV 언더바 REF 언더바 셀 타입스라는 그 필드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렇게 T셀, 마이엘로이드 셀, B셀, 파이브로블래스트 이렇게 네 가지 셀 타입을 노멀 셀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CMV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 복사본, 엔데이터의 복사본 하나 만든 다음에 노멀 레퍼런스는 그 여기 셀 타입이 T셀이나 마이엘로이드 셀, B셀, 파이브로블래스트라고 돼 있는 애들을 노멀 레퍼런스로 썼으니까 걔네들을 좀 네이밍을 그 달리해서 달리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 어, 컨디션별로 투머 셀이라고 그냥 그 투머 디시전에 보면 투머냐 노말이냐 이렇게만 그 돼 있는데 저희는 유방암 데이터고 서브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서브 타입에 대해서 두 샘플씩 그 준비를 해서 스코다 분석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서브 타입 이름을 투머 뒤에다가 붙여서 얘는 투머 셀인데 ER 파지티브 타입에서 나온 애들, 투머 셀인데 허투 파지티브에서 나온 애들 이렇게 그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투머 셀에 이름 붙이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투머 DC REV라는 그 항목을 OBS 필드에 이제 새로 만들어서 그 보는 건데 요거 실행을 시키면 여기 플랫 CMV는 그 스코다 비즈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 펑션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엔데이터 폼에 넘겨주고 그룹핑을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고요. Y축 그룹핑이거든요. 그거를 푸머 DC 언더바 REV 기준으로 그룹핑을 해라. 그런 뜻이고 요 그림의 타이틀은 뭐고 뭐 폰트 사이즈는 얼마로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붉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게 그 카피 넘버 개인이고요. 그러니까 복사본 똑같은 유전자 시퀀스의 복사본이 그 여러 개 생겼다는 뜻이고 요 파란색 부분은 카피 넘버 로스라고 그래서 원래 해당 유전자 시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거는 보통 그 호울 지놈 시퀀싱이나 호울 엑솜 시퀀싱 기준으로 본 거고 싱글셀 RNA식 데이터는 사실상 그 지노믹 시퀀스를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현량 기준으로 그 개인이 있는 것 같다. CMV 개인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CMV 로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호울 엑솜 결과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동일한 환자의 조직에서 조직에 대해서 호울 엑솜이나 호울 지놈 시퀀싱을 해가지고 카피 넘버 패턴 얻은 다음에 비교해 보면은 좀 더 검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뭐 여기서 그것까지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투머 DC REV를 보면 그거 한번 봐볼까요? A 데이터 새로 복사본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OBS 필드에 어, 투머 DC REV
점, 요 범주형이니까 value count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죠. 저희가 리네임 해가지고 만든 건데 보면 노멀 레퍼런스로 사용된 셀 개수가 9,510개가 있고요. 투머 셀인데 TNBC 샘플에서 나온 애들이 2,525개. 투머 셀로 디시전 내려진 애들인데 ER 파지티브에서 나온 애들은 1,280개. 그다음에 허투 파지티브에서 나온 애들은 492개.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노멀 레퍼런스는 아니니까 엔도텔리얼 셀이 있고 에피텔리얼 셀 중에서 투머라고 안 나온 애들은 노멀 에피텔리얼 셀이거든요. 그게 이제 51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룹핑을 해서 이제 CMV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위에 X축에 이렇게 지노믹 스팟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뭐 몇 개는 크로모점 1번에서 그다음에 크로모점 2번에서 나온 지노믹 스팟들도 있고 크로모점 22번까지 이렇게 그 어, 각각의 크로모점 내의 지노믹 스팟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지노믹 스팟에서 카피 넘버 개인이 있는지 아니면 로스가 있는지 그거를 각각의 셀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보여준 그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멀 레퍼런스 부분은 대부분 카피 넘버의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나왔고 일부 영역에서 카피 넘버가 이렇게 뜨긴 하는데 사실 아래쪽에 있는 투머 셀이라고 디시전 내려진 투머 셀들에 대한 카피 넘버 패턴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위에 엔도텔리얼 셀하고 노멀 에피테리얼 셀에 대한 카피 넘버 패턴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그 에피테리얼 노멀 에피테리얼 셀들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나와서 아 얘네들은 진짜 노멀 에피테리얼 셀인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밑에 이제 각각의 서브 타입, 세 가지 서브 타입에 대해서 그 투머 셀이라고 디시전 내려진 셀들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그 ER 파지티브도 두 샘플이 있고 허투도 두 샘플, TNBC도 두 샘플이 있는데 어 어쨌든 이렇게 그 노멀 셀들에 비교해 봤을 때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그 굉장히 크게 어 매우 많은 지노믹 스팟에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어디는 개인이 생겼고 어디는 로스가 생겼고 이런 것들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큰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요거를 샘플별로 볼 수도 있는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샘플별로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머 DC에서 투머라고 돼 있는 셀들만 골라서 A 데이터 2라는 데 복사본 그 N 데이터 복사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보시면 그 ER 파지티브 두 샘플 그다음에 허투 파지티브 두 샘플 TNBC 두 샘플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동일한 TNBC라고 하더라도 카피너버 패턴이 꽤 많이 다르고요. 물론 공통적으로 카피너버 개인이 생긴 부분이 이렇게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해당 서브 타입의 어떤 스페시픽한 카피넘버 패턴이냐는 두 샘플 가지고는 사실 그 판별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좀 더 많은 TNBC 샘플에 대해서 이 카피 넘버 패턴을 비교를 해봐야지 요 그 지노믹 스팟 크로모점 1번의 요 지노믹 스팟의 카피 넘버 개인은 TNBC 서브 타입의 스페시픽한 카피 넘버 패턴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두 샘플밖에 없어서 그거를 단정 짓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해당 영역의 카피 넘버 개인은 ER 파지티브 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허투 파지티브도 한 샘플은 거기에 개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나머지 한 샘플 CID 4066이라는 허투 파지티브
그 캔서의 투머 셀에는 개인이 없는 걸로 나와서 그 요런 패턴을 보면 그 투머 헤테로지니어티가 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근데 그 허투 파지티브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요 크로모좀 17번에 카피 넘버 개인이 두 개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 이 허투 파지티브는 허투라는 그 단백질이 그 과잉으로 발현이 된 게 특징인데 그 허투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는 ERBB2거든요. ERBB2는 크로모좀 17번에 있고 그 ERBB2 유전자가 있는 지노믹 스팟에 카피 넘버 개인이 있는 게 이 허투 파지티브 타입의 그 특징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두 개의 허투 파지티브 샘플에서 샘플의 그 암세포에서 그 공통적으로 그 크로모좀 17번에 카피 넘버 앰플리피케이션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어떤 서브 타입의 특징적인 카피 넘버 개인이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보고 아니면 동일한 서브 타입이지만 동일한 서브 타입에서 모든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뭔가 주목을 해서 보고 혹시라도 거기에 뭔가 드러그블 타겟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뒤져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걸 보고 추가적으로 실험을 기획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그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카피 넘버 패턴들을 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스코다 비즈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요런 카피 넘버 패턴을 이제 2차원 공간으로 축소를 해서 전체 그 지노믹 스팟이 아까 1699개였는데 여기서는 카피 넘버 패턴은 1699바이 1짜리 벡터이고 그거를 그 시각화해서 본 게 이제 요 그림이고요. 그거를 차원 축소해서 보면 비슷한 패턴들 카피 넘버 패턴 갖고 있는 애들을 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그걸 차원 축소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차원 축소한 다음에 컨디션별로, 그다음에 샘플별로, 투머 디시전 내려진 거 별로, 그다음에 셀 타입 메이저 별로 이렇게 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여기서 유맵을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유맵으로 차원 축소를 다시 해서 그 결과는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수행하는 거고 그거를 x 언더바 cmv 언더바 u맵이란 필드에다가 새로 그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된 거를 그 유맵 플러스로 이렇게 보는 건데 첫 번째 그림은 컨디션별로 색깔을 칠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샘플 기준으로 그 색깔을 칠해 놓은 거고 세 번째는 투머 디시전 기준으로 그 색깔을 칠해놓은 건데 여기 보니까 언클리어라고 나온 거 아까 370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 노말 셀 클러스터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클리어로 나오긴 했는데 보면은 얘네들은 노말 셀일 것이다라고 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투머라고 나온 애들은 이 바깥쪽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 주로 노말 셀들이고 노말 셀들의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패턴하고는 상당히 다른 카피 넘버 패턴을 갖고 있어서 차원 축소해 보면은 이 바깥쪽에 이렇게 그 배치돼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 그림은 이제 셀 타입
메이저 타입 기준으로 그린 건데 대부분 에피테리얼 셀들이 그 투머 셀로 디시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카피너버 패턴이 그 노말 셀들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에피테리얼 셀이 다 그 투머 셀은 아니고요. 요 정중앙에 보면은 여기도 에피텔리얼 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카피넘버 패턴이 그 오히려 노말 셀들하고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노말 에피텔리얼 셀로 디시전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요 차원 축소된 결과를 봐도 이렇게 노말 셀들 영역에 몰려 있습니다. 노말 셀이 카피 넘버 패턴을 차원 축소해서 본 결과는 대부분 노말 셀들은 정중앙에 이렇게 그 아주 큰 클러스터로 모여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B셀 같은 경우는 조금 벗어나 있는데 특히 그 액티베이션 된 B셀, 플라즈마 셀들이 조금 이 그 진 익스프레션 패턴이 그 일반적인 노말 셀들하고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메이저를 봤는데 이걸 마이너를 한번 봐볼까요? 마이너를 이렇게 보고 여기다 투머 스코어도 한번 같이 봐보죠. 투머 스코어 이렇게 보면 투머 스코어도 같이 그림으로 봐볼 수 있는데 이거 네. 다시 제가 요것만 복사해가지고 밑에다가 그렸으면 놨었을 텐데 다시 유맵을 계산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어쨌든 뭐 벌써 버튼 눌러버렸으니까 보면은 그 아까 이렇게 그 메인 클러스터에서 벗어난 애들 보면은 여기 플라즈마 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그 B셀로 메이저 타입이 B셀로 그 디시전이 내려졌었고 저희가 레퍼런스 그 인퍼 CMV를 돌릴 때 사용했던 레퍼런스 셀 타입에 걔네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걔네들은 노말 셀이라고 이렇게 그 디시전이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어쨌든 노말 셀들의 카피 넘버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게 액티베이션이 된 애들이라서 조금 다르게 나온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나머지 에피테리얼 셀들은 요 바깥쪽에 투머 에피테리얼 셀들은 바깥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그 허투 서브 타입 CID 3921이라는 환자의 투머 셀들이 이제 여기 그 좌측 그 중앙부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그 모여 있는데 보면은 투머셀이고 클러스터가 조금 두 개로 이렇게 나뉘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에서 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투머셀이 한 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위에 그 아래쪽 요 보라색 쪽에 요 TMBC 환자의 투머 셀들인데 CID 44991이라는 환자의 투머 셀도 보면 클러스터가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 가서 이 투머 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투머 셀이 한 종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일 수도 있겠다. 그러고 그 걔네들만 이제 골라서 뭔가 데이터 마이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해볼 만한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따로 해보셔야죠. 스코다가 자동으로 거기까지 해주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투머 스코어 기준으로 또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은 영역 보이는데, 아까도 보셨었지만, 그 투머 스코어가 작은 애들이 그 노말 셀로 디시전이 내려진 거고, 그게 이제 값이 큰 애들은 다
투머셀로 이렇게 디시전이 내려져서 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어떤 특정한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그 스레시홀드보다 큰 애들은 그 투머셀로, 그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노만셀로 이렇게 디시전이 내려진 거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투머 셀 식별을 위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패턴 확인하는 방법, 거기에서 이제 투머 셀만 골라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거를 또 차원 축소해서 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투머 셀들의 클러스터가 그 한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런 결과들을 기준으로 뭔가 추가적인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인이 아니고 실험을 실제로 기획을 해서 검증을 해볼 만한 것들 검증을 해보시면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로 오늘 또 그 암세포 식별 결과 확인하는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